저는 이걸 이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경제 문제로,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가용 가능한 재원 중에서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도민 1인당 약 4만 5천 원 정도 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 도민한테 4만 5천 원씩 하면 이 금액이 너무 적은데 없는 재원 갖다 흩뿌려서 다 없애는 거 아니냐. 아마 기재부 관료들이 걱정하는 것 비슷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면 추경으로 뭐 보전해 주는 걸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용기를 내서 이제 재난 기금 외에 그 일반 기금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뭐 사실상 빚이죠. 거기서 한 7천억 정도를 이제 빌려서 내부적으로 빌려서 그래서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복지 정책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경제 문제로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크게 좀 넓혀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만 현재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다 침체를 맞고 있는 건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 역량을 확충하지 못해서 투자가 부족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이제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다시 또 생산이 늘어나고 이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작동했죠. 고도 성장 시기에는. 그 시기의 특성은 뭐냐면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생산과 소비로 이어져요. 공급과 수요로. 근데 이 공급 측의 역량, 공급 총 역량을 늘리면 수요는 따라왔는데 최근에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혁명, 뭐 심지어 뭐 인공지능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로봇, 뭐 이런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 역량은, 즉 공급 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디지털 경제는 특별히 그렇죠. 한 개의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NC소프트 게임에 10명이 더 가입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가입자가 쓰는 만큼 거의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는 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수요 역량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요 측면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공급 측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요가 무너지고 유통이 무너지고 그 중에 핵심적으로 수요가 무너진 건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위축돼가는 경제 이거를 살릴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 투자는 공급 측, 즉 기업 지원 이런 게 아니고 소비 지원이라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이 말단을 점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그래서 기업 측면은 자금 경색으로 쓰러지지 말아야 될 기업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충분하고 핵심적인 재정 정책은 결국 그 소비의 진작,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개발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국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도 되돌아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이 한번 해본 방법 중에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소비할 수 있고 돈을 줬는데 효과가 없더라. 이게 지금 이 반대론자들의 증거입니다. 근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걸 돈으로 줬으니까 지금 앞으로 더 나빠질 게 분명한데 당연히 다 저축해버리죠. 아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해결 방법은 어느 일정 기간에 안 쓰면 없어지게 해버리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걸 반드시 유통재벌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쓸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몇 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하면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죠.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고, 또 월세 못 받던 그 건물주도 월세도 받고, 이게 이제 소위 승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통계를 딱 보니까 나중에 뭐 자료를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 매출 회복률이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도보다 10%에서 15%가 더 높습니다. 저희가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또 뭐 신한카드에서 분석한 바로는 경기 지역화폐 취급 가능한 가맹점, 취급 불가한 가맹점을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하니까 취급 가능한, 즉 약간 영세한 가맹점들은 소비가 늘어나는 정도가 더 적었는데, 저희가 지급한 시점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 매출이 4월 말 기준인가 5월 6일까지인가에 24%가 늘어났고, 다른 일반 가맹점은 17%가 늘어나서 절대치가 7% 정도 더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경제를 좀 선순환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명백하게 저는 이게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어려우니까 도와준다, 이 측면은 부수적이고, 경제를 순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정 지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만드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실제로 더 많이 세금 내는 사람을 빼면 안 된다. 그래야 이런 정책도 나도 혜택을 보니까 세금 열심히 내야지, 세금 내는 게 손해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서 조세 저항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저항을 완화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좋은 측면들은 뭐 수치로 증명되지만 이 새로운 정상적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전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도 내고 현금전 10% 깎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탈세란 말이죠. 뭐 매출에 안 잡히니까 부가세를 안 내도 되고 결국 소득세도 줄이는 거죠. 이게 아주 큰 관행이었는데 카드를 들고 가면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10%더 달라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법률 위반이다. 신용카드든 지역화폐든 선불카드든 직불카드든 이게 현금과 차별하는 건 1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돼 있어요. 가맹 자격도 박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가맹 자격은 박탈하게 되고, 신용카드도 못 쓰게 되고, 지역화폐도 못 쓰게 되고, 더하기 우리가 탈세 조사를 합니다. 지방세 탈세 조사 했더니 확 줄어들었어요. 신고도 지금 하루에 10여 건씩 들어옵니다. 계속 저희가 전담팀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는 경제 전체적인 흐름도 좀 투명화하고 소비도 늘리고 공급과 수요의 균형도 좀 맞추고, 이쪽을 좀 늘려서, 그죠? 공급은 이렇고 수요는 요만하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경제 흐름이 느려지고 결국은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늘려주면 결국은 좀 균형이, 소비와 생산 균형을 맞추고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추고 국민들 삶도 나아지고 또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또 좀 더 궁극적으로는 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